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카네비컴에서 자율주행 개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LiDAR for Enhanced Safety라고 자율주행 시대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LiDAR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DAR 센서의 응용적인 부분보다는 LiDAR 센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림으로써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고자 합니다. 저희 카네비컴은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 20% 이상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카네비컴은 자동차 용품으로서 애프터 시장용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라이다 센서와 V2X 단말기 등 통신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해양 모빌리티를 위해서 어선원 조난 경보 장치와 또 소형 선박을 위한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AI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시작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센서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로는 크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꼽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이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라이다 센서는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2005년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센서가 라이다 센서였었습니다. 이 장면은 2008년 3월에 애리조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의 조사에 의하면 우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발생시켜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고 후에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이터에서 어떻게 우버가 새로운 시험 차량의 안전 센서를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것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포드의 퓨전 승용차에서 볼보의 XC90 SUV 차량으로 시험 차량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센서들을 교체를 했는데요. 기존에 7개의 라이다 센서를 사용했던 것을 모두 없애고 지붕 위에 1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레이더 센서를 7개에서 10개로 증가시켜서 설치를 하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버에서 라이더 센서 대신에 레이더 센서로 대체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라이더 센서가 중요할까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는 여러 라이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벨로다인, 루미나, 커너지, 발레오, 특별히 벨로다인과 루미나는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듯이 라이다의 모양, 크기,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모두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현재까지는 상용차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는 극히 드물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우디 A8 모델에 장착된 발레오의 레이저 스캐너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라이다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입니다. 레이더에서 차용한 단어인데요.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입니다. 라디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전파라는 뜻인데요.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 빛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700 나노미터 이상의 적외선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레이저 빛이 목표물까지 갔다 오는 시간 측정함으로써 빛의 속도로 목표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라이다 시그널이 어떤 것인지, 라이다 신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실제로 라이다에서 레이저 빔이 대기 중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과정을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레이저 펄스가 대기 중으로 조사가 되면 목표물까지 가면서 대기 중에서 감쇄를 겪게 됩니다. 감쇄된 빛이 목표물에 부딪히면 산란을 하게 되는데 산란된 빛 가운데 일부가 다시 라이다 센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다시 대기를 거쳐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쇄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T라는 것이 트랜스미턴스, 대기에 의해서 감쇄된 투과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이다 방정식입니다. 라이다 방정식은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방정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먼저 대기 중에 발사한 레이저 빔의 출력, 그리고 여기서 K는 라이다 센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광학계 시스템에 관련된 상수이고요. 여기서 베타는 후방 산란 계수로서 물체의 반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 신호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항은 대기 상태, 즉 투과도에 영향을 받는 항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수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안개라든지 눈, 비가 오게 되면 이 항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서 라이다 신호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신호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큰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태양에서 오는 이런 노이즈들이 포함된 신호를 라이다 센서에서 얻게 됩니다. 라이다 센서에서 크게 세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차원 빔을 스캔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과 출력에 대한 것인데요. 위의 부분, 위의 요소들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 아래 레이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요소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특성들이 있다고 하겠죠. 먼저 3차원 빔 스캔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회전형 라이다, 또 기계적으로 스티어링하는 라이다, MEMS 미러를 활용한 것, 또 OPA를 활용한 라이다, 또 플래시 라이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3차원 스캔 방식의 라이다가 존재합니다. 이런 라이다들을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면 스캐닝 타입과 FPA, 즉 Focal Plane Array 방식의 타입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캐닝이라는 것은 특정 지점에 레이저 빔을 보내서 순차적으로 3차원 이미지 정보를 얻는 것이고, FPA 방식은 카메라의 플래시처럼 한 번에 3차원 이미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스캐닝 방식은 다시 회전형 타입과 또 스티어링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로테이션하는 회전형 타입은 송수광부가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미러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사용되는 기계적 방식의 라이다가 이것에 해당되고, 이제 시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방식을 솔리드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솔리드 타입의 기술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네비컴도 회전형 방식의 라이다가 있고, 현재 솔리드 타입의 MEMS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도 Time of Flight라고 TOF 방식, 또 FMCW, AMCW, 또 삼각 측량법, 또 위상차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TOF 카메라는 이 위상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도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직접 측정 방식과 간접 측정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측정 방식은 Time of Flight라고 해서 현재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라이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직접 측정 방식이고 카네비콤도 이와 같은 라이다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측정 방식은 FMCW나 AMCW 또 기타 삼각 측량법, 위상차 측정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고 카네비컴도 FMCW 방식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의 파장과 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다 센서에서는 905 나노미터의 파장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50 나노미터, 즉 1.5 미크론 파장의 레이저가 점점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고요. 사용되는 레이저 타입은 레이저 다이오드와 빅셀, 또 DPSSL, 모파 파이버 레이저 등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면 출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파워, 저출력, 또 고출력 레이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용하는 레이저 센서들은 대부분 이제 저출력의 레이저 다이오드와 빅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탐지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출력이 크게 되면 사람 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위험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이 세이프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는 DPSSL이나 모파 파이버 레이저가 시각에 안전한 1550 나노미터 1.5 미크론 파장의 레이저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카네비콤도 글로벌 라이다 플레이어처럼 LD를 905 나노미터 LD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현재는 장거리용 라이다를 위해서 모파 파이버 레이저 1.5 마이크론 파장의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5 마이크론 파장의 레이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의 일사량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태양의 일사량인데요. 보시다시피 1.5 미크론 파장에서의 일사량과 905 나노미터에서의 일사량을 비교해 보면 1.5 마이크로미터에서의 일사량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 시간에 신호를 얻을 때 905 나노미터보다 3분의 1로 태양의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레이저 빔이 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905 나노미터에서 Y축은 MP라고 Maximum Permissible Exposure인데요. 이 Y축의 값을 보게 되면 905 나노미터에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1.5 미크론 파장에서는 1에 해당합니다. 거의 100만 배가량 센 레이저 빛이 눈에 들어가도 1.5 마이크론 파장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거리를 늘리고 고출력의 레이저를 활용을 할 때 1.5 마이크론 파장을 이용을 하면 아주 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라이다와 레이다를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빛도 전파와 같이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파는 이제 회절 현상 때문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빔이 레이저 빔이 퍼지는 정도는 이 파장하고 비례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77기가 레이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를 보면 이것은 파장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4mm 정도 되고요. 라이다 센서에서 사용하는 LD는 905 나노미터, 그러니까 약 1미크론 정도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레이더가 4,000배 이상 파장이 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레이더가 라이다보다 4,000배 이상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로 라이다와 같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이렇게 마치 막대기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데 반해서 라이다는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고해상도 3차원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네비콤도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와 또 16채널 라이다 등 산업용과 또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라이다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빨간불에 도로에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용 센서로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안전용 센서로 설치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한 150여 군데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산업용 센서로 라이다 센서를 개발을 한 것을 실외에서 측정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는 이런 차들이 잘 이렇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의 16채널 라이다 센서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카네비컴이 산업용이나 안정용 센서로 시장에 출시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기술로서 MEMS를 활용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에 안전하고 또 장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FMCW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모파 파이버 레이저 기술을 저희들이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만이 아니라 레이더, 카메라 이런 센서 퓨전을 저희 카네미컴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VTX 통신과 융합하여서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